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자체가 이제 뭐 디램 쇼티지 현상, 낸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알레그로 핸드로 일단 1차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2차적인 이러한 지금 사이클은 원익 IPS, 즉 반도체를 인해서 2차 사이클 보여줄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암초 하나는 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저는 승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숨겨져 있는 이 암초, 갑자기 기습적으로 등장을 할 것인가. 왜냐면은 승계라는 게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40%에서 많게는 뭐 마이너스 60에서 70%까지 작사를 낼 수 있는 게 승계입니다. 주가 하락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보유의 명분이 탄탄해지는 거니까는 우리가 일단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좀 건너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알레그로 핸드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할 가능성은 몇 %가 되는지, 요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 두 개 다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똑같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계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요, 항상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경영권 승계 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해야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도 오너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과 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죠. 주식 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가 있어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는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게 이제 승계 자금 마련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증여세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불시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냐면은 지금 이제 창업주가 이제 이용원 회장님이신데, 이제 밑에 슬라의 자녀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이제 이 지주사가 있습니다. 호라이즌이 지주사예요. 얘가 이제 최종 지주사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자산평가 회사인데 매출이 거의 없고, 이제 이 창업주 회장님이 예전에 페이퍼 컴퍼니로 하나 세웠다가 그냥 유지만 해온 회사였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승계를 또 해줘야 되다 보니까는 호라이즌을 활용하셔가지고 승계를 다 끝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호라이즌을 지난 2023년 회장 본인이 가신 원익 주식 694만 주를 이제 호라이즌에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창업 회장님이 갖고 있었던 원익의 주식, 그냥 원익의 주식 694만 주를 호라이즌에 매각을 했는데, 호라이즌은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창업 회장님께 돈을 빌려서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승계가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호라이즌이 원익의 지분 46%를 확보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라이즌 캐피탈은 이제 자녀 세 분이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계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호라이즌 캐피탈에 있는 이 자녀분들이 원익을 지배하고, 원익이 또 원익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배 구조가 탄탄하게 승계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가진 지분 가치만 대략 한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로만 보면은 2조 3,500억 정도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거를 좀 빨리 미국 시장에다가 상장할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관세라든지 이제 조지아주 공장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난제에 부딪혀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속세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대차 주가도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 구조적으로 시원하게 신고가를 못 써주고, 우리가 뭐 전체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사이클 한번 맞고 밀리고, 그렇죠? 사이클 한번 맞고 밀리고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게 승계적인 부분도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승계 작업은 해결이 됐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기습적인 어떻게 보면 암초가 될 수 있는 이 승계가 자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원익홀딩스와 이제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JP 모건의 내부 문건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알레그로엔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공급할 여력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말 그대로 5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불려 나가는, 이제 쇳덩굴이 똥을 굴리는 것처럼 굴려 나가는 프로젝트인데, 최근 많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실제로 맛을 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계좌로 맛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많은 주주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는데,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JP모건의 보고서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알레그로 핸드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자, 알레그로 핸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금 알레그로 핸드에 뭐가 또 들어갑니까?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 액추에이터를 누구에게 공급을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액추에이터를 누구에게 공급을 받으면은 지금 워닝 로보틱스는 그 누구의 고객사라는 반증이죠. 즉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로 좀 비교를 했을 때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삼성 SDI에게 공급을 해준다. 그렇죠. 요 관계인 거예요. 고객사의 관계.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익홀딩스의 주당 가치는 얘보단 높아야겠죠. 왜? 고객사니까는. 그러면 이쪽이 누구인지 요거까지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좋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 전에 50만 원 기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블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 차에 이렇게 15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JP 모건의 보고서를 봤을 때 휴머노이드의 로봇 진행 상황 비교라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바라봤을 때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연 1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 장기 목표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허풍이다.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손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손의 기민성 설계.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해결을 하지 못한 이 부분이 알레그로엔드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경쟁력, 공급 여력은 넉넉한지 요거를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게 점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옵티머스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알레그로엔드를 채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낮지만 내년 중순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근거 첫 번째가 내재화만 고집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좀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죠. 테슬라가 10월 20일 날에 9,460억 원의 옵티머스 부품을 주문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문을 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산하인텔리전스 컨트롤에다가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테슬라가 기존에 이제 그 배터리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얘네들이 이제 내재화를 고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부품도 내재화를 고집했을 줄 알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다? 지금 현재 외주 전략을 병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산하인텔리전트의 9,460억 원 규모로 발주를 했다라는 것은 로봇핸드처럼 더 고도화된 부품도 결국에는 외부 파트너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테슬라가 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내재화를 했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배터리와는 확연히 온도가 다른 게 외주에 발주를 주고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로봇핸드의 영역은 일단은 테슬라 손 밖의 영역이다라는 반증이에요. 손 밖의 영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알레그로엔드의 경쟁력은 일단은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왜냐면 16자유도와 촉각지능 그리고 AI 통합 플랫폼 지능, 실시간 시각화 UI는 대부분의 로봇핸드가 갖지 못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같더라도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질적인 목적은 수백만 대 대량 양산이에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소모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로봇 핸드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좀 교체를 해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로봇 다리보다. 로봇 다리보다 로봇 손을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오히려 더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메타가 앞을 잘 본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도 수백만 대 찍어낼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발목을 잡히는 게 첫 번째 가격인데 수백만 대 양산을 하더라도 로봇 핸드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체해야 되는데 이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메타도 자 그러면은 아싸리 그냥 처음 시작부터 경쟁력 있는 핸드 기업과 손을 잡고 시작하자. 그게 바로 원익 로보틱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로봇 다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다리는 8개월 기준으로 교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 손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4개월입니다. 교체 주기도 짧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가격이 다리보다 이중으로 들어요. 양산도 해야 돼, 대량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가 원익 로보틱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이 부분 염두에서 누구랑 했습니까? 알레그로엔드 채택해가지고 엔비디아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랑 엔비디아가 괜히 알레그로엔드를 취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러한 숨은 의미가 있고 그 숨은 의미는 결국 주가를 통해서 더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게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막 이제 약간 문제 풀다가 시험 문제 풀다가 이거 뭐지 고민하면은 우리 손으로 펜 돌렸죠, 여러분들. 손으로 펜 돌리는 거. 그거를 이제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안 돼. 근데 알레그로 핸드는 이게 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알레그로 핸드를 우리가 봤을 때 가성비 잡았고 이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기술을 지금 모두 다 품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메타도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협력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그 의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가성비는 싼데 기술은 좋은지. 근데 알레그로 핸드는 이 두 가지를 엔비디아 메타에 이미 눈도장 다 찍혔잖아요. 눈도장을 다 찍혔다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부품 발주, 한국 해내고 이게 중요한데 테슬라가 중국 기업에다가 1조 원 가까운 발주를 했다라는 것은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싸니까 중국 쪽이. 그러니까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술도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뿐만 아니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SK 쪽과 공급망 연계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고 아시아 공급망 확장 전략에도 적합하고. 근데 향후에 중국향 휴머노이드 부품 관세도 때리면 어떡할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이제 알레그로 핸드가 결국에는 날개 돋듯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 논리적인 근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원익홀딩스의 밸류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제품 사양이에요. 알레그로 핸드 제품 사양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기어 레이셔가 있고 스톨 토크 그리고 노미널 토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상세 스펙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인데 누구의 액추에이터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예요. 로보티즈.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펙 자체를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랑 비교해 보면 기어 레이셔 보이시죠? 기어 레이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스펙인데 288.35대 1입니다.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그런데 지금 알레그로 밴드의 기어 레이셔가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88.35대 1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스톨 토크랑 노미널 토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어 비율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어 비율에 의해서 이 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토크가. 근데 지금 알레그로 밴드의 기어 비율 자체가 로보티즈 거랑 지금 동일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알레그로 밴드는 로보티즈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마치 에코프로 BM의 고객사가 삼성 SDI인 것처럼. 그러면은 삼성 SDI의 밸류는 당연히 에코프로 BM보다 높아야 되는 것처럼 고객사 관계의 밸류에이션이 또 잡혀야 된다라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얘가 PBR이 몇 배예요, 여러분들? PBR이 25배죠, 대략 25배고 원익홀딩스는 지금 2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변수가 이제 로보틱스 상장이 될 겁니다, 아마. 로보틱스 상장이 될 건데 왜냐면은 지금 계열사 중에서도 보시면은요. 계열사 중에서 중간 지주사인 원익홀딩스가 가장 많은 지금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원익 로보틱스거든요. 그럼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만큼 원익 로보틱스가 앞으로 원익그룹의 미래의 먹거리 역할을 크게 할 거니까는 그룹사 전반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지분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약간 변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이 뭐 지연이 되거나 뭐 늦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원익홀딩스가 이 밸류를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의 밸류보다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로보티즈의 주가가 이제 5일선 한번 밀렸다가 다시 안착했잖아요. 그렇죠? 밀렸다가 안착했고. 근데 원익홀딩스는 어떻습니까? 밀렸다가 이제 안착했다가 다시 5일선 타주는 리듬을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원익홀딩스가 일단 로보티즈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는 PBR 뭐 4배 이상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더 존재한다라는 반증이죠. 즉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률보다 원익홀딩스의 주가 상승률이 얘가 고객사니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승률 또한 정당화 가능한 부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과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암초 승계라는 암초도 없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끌고 가면 되는데 반도체 시황 좋으니까는 매도의 근거가 사라진 게 원익홀딩스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